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죠.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그 무산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뉴스 기사나 또 온라인 반응들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경선으로 뽑힌 후보를 당 지도부가 바꾸려다가 전당원 투표에서 오히려 반대에 부딪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대신에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었죠. 그래서 전당원 찬반 투표까지 갔는데 결과는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보 교체는 없던 일이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 결국 사퇴했죠. 네,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이런 말을 남기고 물러났고요. 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후보 자리를 지킨 김문수 후보는 바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네, 그러면서 바로 선대위 출범하고 또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을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죠. 한 전 총리 반응은 어땠나요? 한 전 총리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김 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좀 봉합되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당내에서는 정말 반응이 엄청났다고요? 네, 그야말로 폭풍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절차 문제가 아니라 경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주 거셌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반응들이 있었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친윤들이 새벽 3시에 날치기 단독 입후보시켰다.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고요. 홍준표 전 시장 반응도 기억나네요. 후보 약탈 교체로 자폭한다. 미쳐도 곱게 미치라. 와, 표현이 정말 강했죠. 그렇죠. 나경원 의원도 이건 비정상적 교체라고 비판했고요. 심지어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식의 단일화는 감동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김무성 상임고문까지 비민주적이라고 반발하고 후보 강탈 쿠데타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당내 분위기가 험악했던 거죠. 당 밖에서도 비판이 상당했죠. 다른 정당들은 대선 쿠데타니 내란 정당이니. 네, 그런 용어까지 쓰면서 비판했고요. 온라인 여론은 정말 들끓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특히 지도부를 향해서 새벽 쿠데타다, 코미디 아니냐, 나라 망신이다, 심지어 당 해체하라 이런 비난이랑 조롱이 정말 많았어요. 지도부 해명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었죠. 당원의 뜻에 따른 결단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원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그 당원은 대체 누구냐 이런 반응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사태 배경에는 경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압박이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단일화 얘기가 있었군요. 네, 김문수 후보도 처음에는 단일화 의사를 밝혔다가 당선 후에 좀 태도가 바뀌었고요. 그러자 지도부가 후보 등록 전에 바꿔야 기호 2번도 받고 당 조직이나 자금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거군요. 네,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거죠. 승리를 위한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하지만 경선 결과를 뒤집는다는 그 절차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극심한 내분에 리더십 위기만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결국 승리를 위한 수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른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당내외의 거센 반발,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요.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리더십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문만 남긴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정말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 그 정당성,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 이것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